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전세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동네는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동네는 전세가 안 나가서 난린데요? 전세 매물이 쌓이는데요?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매매가 상승이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전세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전세가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작년 추석 이후에 올해까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계속 없다라는 것은 이 신규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든가 아니면 만기가 됐다라든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돼, 부동산 선택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매저널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임차 수요의 증가, 전세나 월세 수요의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 중에 한 개가 줄어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두 개가 늘겠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집에선가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필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 하나,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또 하나는 최근에 신규 공급에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으로 인한 전세 공급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규모의 신규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매도 물론 풀리지만 매매 공급도 늘어나는 거지만 전세 공급도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규 공급 자체가 안 되기도 하거니와 또 신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실거주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사실은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 하나 되겠죠. 그럼 아까 거는 이제 수요가 증가한 거, 전세 수요가 증가한 거,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전세 공급이 감소한 거,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임대차 3법이 올해 8월 달이 되게 되면 2+2년이 소진되는 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신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지역의 전세가 상승이 크게 오를 것이고 보여지고, 지금 2년 전,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높아진 금액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5%밖에 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5%로 굉장히 낮은 금액에 있었던 그때 시세보다 지금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에서 2+2년이라는 보호제도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만기를 한 번밖에 사용 못하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더 쓰지 못하는 8월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높아진 전세 금액으로 구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가 상승이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는 가격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전세 대출을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활용하듯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운 거고, 야,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월세가 낫지 않나 하고 월세랑 비교를 해봤더니, 월세는 그동안 굉장히 낮은 금액을 형성돼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저금리였죠. 그 전에도 한동안 굉장한 오랜 기간 저금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는 없죠. 그러니까 월세의 수익률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전세는 폭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지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를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된 거예요, 현 시점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대출 활용해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뭐 반전세라든가 내지는 월세를 들어가는 것이 내가 거주비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요인은 이 임차 수요 중에서 옛날에는 대부분이 전세 수요였고 1인 가구 같은 일부만 월세 수요였다면 지금은 월세 수요로 상당 부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수요가 전세로 편중된 모습이 아니라 일반적인 편중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월세와 전세가 상당히 나눠져 분산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세의 월세의 가속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월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아직도 낮은 구간에 속해 있는 겁니다. 현 시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현 시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가의 상승이나 이런 걸 일으켜주지는 않고 있어요. 또한 전세가도 전세 수요가 막 몰리는 것 같지만 월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밸런스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세로 여러분들이 옮겨 타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월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금 월세가 유리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은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오고 여러분들이 전세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본격화로 상승하기 시작할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전세 공급이라도 원활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자꾸 중단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세의 어떤 큰 축을 담당했었던 지금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 기존 공급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했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지금 규제, 현 정부에서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유지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저것 혜택을 다 뺏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공급도 잘 안 나와. 이러한 전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월세 수요자라 그나마 가서서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이나 이 사람들이 빠르게 전세 수요로 이동한다면 전세 수요 증가와 전세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전세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이 언제로 보느냐면 저는 연말쯤으로 보는 거예요. 자, 8월 달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폭탄을 터뜨린 게 뭐냐면, 불에다가 기름을 부을 게 뭐냐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8월 달에 만기가 된단 말입니다. 2+2년 마감이 돼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게 되면 20년 8월 4일날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도 소급 적용해서 해주긴 해줬지만 내가 만기가 8월달이야, 만기가 9월달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 임대차 3법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집 이제 보름 뒤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집 안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집 안 구한 사람이 있어요? 웬만큼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초에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8월달, 9월달, 10월달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쪽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거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1월이나 12월쯤 그때는 우리 집 만기 3개월 남아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된대네? 우리도 쓸 수 있대네? 그럼 써야지. 5%로 이사가 5%만 올리면 된대는데. 이렇게 되면서 11, 12월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재작년 11, 12월에 만기인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상당히 많이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11월, 12월 달 되면서 그분들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신규 전세 수요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쭉 말씀드렸었던 전세 수요 증가와 여기에다가 전세 공급 감소에 임대차 3법의 본격적인 영향이 되는 11월 달, 12월 달, 올 연말이 되게 되면 전세가가 폭등을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세가의 상승이라는 게 매매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현 시점이 주춤한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전세가율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가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해서 당분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갭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전세가로 인해 매매가를 밀어 올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펼쳐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물론 동의 안 하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 핵심 지역의 가격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잠깐 올라간다고 하는데 안 올라가고 안정적이고 오히려 떨어지는 데라는 거 하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찍은 날짜가 22년 6월 8일인데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지나면 11월 달이 되겠네요. 올 연말서부터 내년 초 이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제 말이 맞나 틀렸나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맞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이 부동산 업을 종사하면서 이 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각했던, 경험했던 많은 어떤 통찰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 연말 이후부터의 전세가 상승과 내년 시장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거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영상을 내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 캡처해 놓으시든지 해서 갖고 계시다가 이놈 말이 맞나 한번 보자, 한번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